우리 아이 경제 독립 프로젝트 본편 6부. 주식이 뭐길래? 기업의 주인이 되어보자. 아빠가의 열혈 구독자이자 미래의 멋진 투자자, 우리 아들, 딸들 모두 안녕.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바로 증권 계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봤었지? 이제 다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증권사 앱도 한번 깔아보고 계좌 개설도 한번 시도해봤으려나? 자, 이제 그 투자를 위한 비밀기지, 증권 계좌에서 사용할 첫 번째,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무기를 꺼내볼 시간이란다. 그건 바로 주식이라는 녀석이지. 뉴스에서도 매일같이 나오고 어른들도 만나면 심심치 않게 이야기하는 그 주식.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걸까? 오늘은 바로 이 주식이 무엇인지, 주식을 사면 뭐가 어떻게 좋은 건지 아빠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줄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 또 집중해 주렴. 1. 주식이 도대체 뭐길래? 회사를 잘게 나눈 특별한 소유권 증서. 자, 주식이라는 말 딱 들으면 뭔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주식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주가가 올랐네 내렸네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기본 개념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단다. 우리 다 같이 아주 크고 맛있는 피자 한 판을 시켰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이 피자 한 판이 바로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라는 아주 거대한 피자가 있다고 해보자.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혼자서 다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 너무나도 크고 비싸니까 말이야. 그리고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고 싶을 때 혼자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단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커다란 피자 회사를 아주 작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거야. 예를 들어 100조각, 1000조각, 아니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는 수억, 수십억 조각으로 아주 잘게 나누는 거지. 이렇게 잘게 나눈 피자 한 조각, 한 조각을 바로 주식 일주라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해. 그리고 이 주식 일주를 돈을 내고 사는 사람은 그 피자 조각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그 회사의 아주 작은 일부를 소유하게 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란다. 즉,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아주 작은 지분을 내가 갖게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아주 멋진 말로 주주라고 부른단다. 만약 네가 오늘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샀다면 너는 그 순간부터 삼성전자라는 어마어마한 회사의 수많은 주인 중 한 명이 되는 거야. 어때?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멋지지 않니? 그럼 회사는 왜 이렇게 자신을 잘게 쪼개서 주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업에 필요한 돈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야.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려면 새로운 공장도 지어야 하고 더 좋은 기술도 개발해야 하고 똑똑한 직원들도 많이 뽑아서 월급도 줘야 하잖아. 이런 모든 활동에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지. 이때 회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주식을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팔고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수도 있는 거란다. 마치 우리가 다 같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훨씬 더 크고 맛있는 피자를 만들거나 더 멋진 가게를 차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바로 회사의 주인, 주주가 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회사의 작은 조각, 즉 주식을 사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 주주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즐거움은 크게 두 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단다. 첫 번째, 주가가 쑥쑥, 시세 차익의 짜릿한 기쁨.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일 거야. 내가 산 주식의 가격, 즉 주가가 내가 샀을 때보다 더 비싸졌을 때 그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을 바로 시세 차익이라고 한단다.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회사 주식을 한 주에 1만 원 주고 샀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회사가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성장해서 주가가 한 주에 1만 5천 원으로 올랐다고 해보자. 그때 내가 이 주식을 딱 팔면 한 주당 5천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지.
물론 여기에는 아주 약간의 세금이나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야. 아빠가 항상 강조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하지만 내가 투자한 회사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잘 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그 회사 주식의 가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지. 그 회사의 성장의 열매를 주주로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시세 차익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 두 번째, 회사가 주는 특별 보너스. 달콤한 배당금의 즐거움.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번 돈 좀 나눠드릴게요 하면서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 이걸 바로 배당금이라고 부른단다. 마치 내가 투자한 작은 가게가 장사가 아주 잘 돼서 연말에 나한테 사장님 덕분입니다 하면서 두둑한 보너스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모든 회사가 다 배당금을 주는 건 아니고 회사마다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어디에 쓸 계획인지에 따라서 배당금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또 주는 금액이나 시기도 다 달라. 하지만 꾸준히 배당금을 잘 주는 좋은 회사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마치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따박따박 나오는 것처럼 혹은 건물주가 매달 월세를 받는 것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어. 특히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이 배당금이 아주 쏠쏠한 추가 수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니? 이 외에도 아주 조금이지만 주주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의결권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단다. 물론 우리가 가진 주식 수가 아주 적으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지. 3. 알쏭달쏭 변화무쌍한 주가. 도대체 왜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까? 너희들 뉴스나 주식 앱을 보면 주가가 매일, 아니 매 순간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어제는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오늘은 왜 갑자기 떨어지는 거야?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많을 수 있어. 주가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만 아빠가 짚어줄게. 첫 번째, 그 회사의 성적표. 바로 기업의 실적.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실적에 따라 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 회사가 아주 획기적인 신제품을 개발해서 대박을 터뜨리거나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이익이 쑥쑥 늘어나면 당연히 그 회사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겠지. 반대로 회사가 장사를 잘 못해서 계속 손해를 보거나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고 시장에서 판단되면 주가가 힘없이 떨어질 수도 있어. 두 번째, 우리나라 경제의 날씨. 경제 전체의 흐름. 아무리 개별 회사가 잘하고 있어도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어렵거나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주식시장 전체가 힘을 못 쓰고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반대로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지갑을 팍팍 열고 기업들이 신나게 투자를 늘리면 주식시장도 덩달아 활기를 띠면서 주가가 쑥쑥 오르는 경향이 있지. 우리가 지난 3부에서 배웠던 금리, 환율, 물가, 경제 성장률 같은 거시 경제 지표들이 바로 이런 경제 전체의 흐름과 날씨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란다. 세 번째, 사람들의 마음은 갈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수급. 주식 가격에는 사람들의 심리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쳐. 저 회사 주식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것 같아.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야.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쫙 퍼지면 너도 나도 그 주식을 사려고 달려들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주가가 팍팍 올라가. 반대로 저 회사는 뭔가 좀 불안한데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 하는 걱정이나 공포감이 커지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팔려고 하니까 주가가 힘없이 떨어지게 돼. 이렇게 주식을 사려는 사람의 수요와 팔려는 사람의 공급이 힘겨루기에 따라서도
주가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란다. 이 외에도 정부 정책의 변화, 국제 정세,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식 가격의 움직임은 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야.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시장의 변화에 조금 더 현명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거야. 4. 주식 투자의 빛과 그림자, 달콤한 기대와 아찔한 위험. 자, 지금까지 주식에 대해 쭉 알아봤는데 어때? 잘만 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맞아. 주식 투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주 달콤한 기대감을 줄 수 있단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좋은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의 성장을 함께 나누고 그 과실을 공유하는 기쁨.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 뉴스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는 똑똑해지는 재미. 하지만 아빠가 항상 강조하는 것,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주식 투자에는 이렇게 달콤한 기대만큼이나 아찔하고 차가운 위험도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단다. 내가 산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원금 손실 가능성. 은행 예금처럼 원금이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이자 특징이야. 주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 주가 변동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얼마까지 손해를 봐도 괜찮을까 하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누가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단기간에 한 방으로 대박 내겠다 는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겨야 해. 주식 투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보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 첫째, 단기적인 대박을 꿈꾸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마치 내가 작은 씨앗을 심고 나무로 키우듯이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해. 둘째,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자.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에만 집중해서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투기에 가까울 수 있어. 우리는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그 기업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해. 셋째, 꾸준한 관심과 공부는 필수. 세상은 계속 변하고 기업 환경도 끊임없이 바뀌어.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 그리고 경제 전체의 흐름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자세만이 성공적인 투자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단다. 오늘은 투자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주식이 무엇인지, 주주가 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주가는 왜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주식 투자의 매력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어.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경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기업의 성장에 동참하는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도 있단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도대체 어떤 회사 주식을 사야 하는 걸까? 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서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아빠만의 특별한 노하우 아닌 노하우. 그리고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기업의 건강검진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테니까 다음 시간도 절대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하자. 다음 편 예고. 삼성전자, 애플,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 좋은 기업 고르는 눈.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멋진 기업의 주주가 되어보고 싶은지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거야. 구독과 좋아요는 아빠가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줄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라는 거 이제 다들 잘 알지? 궁금한 점이나 오늘 내용 중에서 이건 정말 신기했어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렴. 아빠가 항상 너희들의 호기심과 성장을 응원할게.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스마트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